전파를 타고 마음과 마음이 닿는 곳. 마음 전파사. 네, 마음 전파사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익명이니까 용기 내어 보내봅니다. 전 요새 엄마랑 싸우거나 일이 너무 안 풀릴 때 저도 모르게 허벅지에 상처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도 반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자해를 그만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 좀 편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네, 되게 짧은 사연이었는데 너무 무거운 네 문장이었습니다. 요즘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요? 네. 정말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안타깝죠. 너무, 네, 안타까운 일인데 실제로 요즘 SNS에서도 네. 자에게 우울게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이제 자해 사진을 올리는 청소년들이 정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 종이로도 되게 잘 베잖아요.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받은 것도 너무너무 아픈데 아플 걸 알고 일부러 상처를 준다는 그 이유 안에 있는 아픔은 제가 정말 짐작을 감히 못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들은 아직 우리 전두엽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그런 성장기에 있어요. 근데 전두엽 기능 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장 중이니까 당연히 성인보다는 감정 조절이 더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뭐 공부나 뭐 친구 관계나 뭐 부모님과의 문제나 되게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기 쉬운 환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계에 달하면 이제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내 감정에 굉장히 압도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패닉이 온 것처럼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보통 자해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자해를 하고 나면 폭발할 것 같던 그런 감정이 좀 진정되는 느낌이 들고 내 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은 기분이 든다라고 합니다. 특히 보통 말로 내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소년들일수록 더 좀 자해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싫어서 이런 못난 나한테 벌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진정되거나 통제력을 되찾은 기분은 사실 일시적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또 자해 버렸네. 역시 난 안 될 거야. 처럼 허탈감, 외로움, 수치감, 죄책감 등 그 불편한 감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해하는 청소년들은 주변의 시선이 좀 두렵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쟤 자해한데 뭐 어디 좀 이상한 애인가 봐. 정신이 나약하니까 자해를 하는 거지. 이런 무심한 말들을 들을 때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더 자해하는 걸 숨기고 움츠러들고 그렇게 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복디님도 이런 말을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듣게 된다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판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도 있어요. 뭐 하나만 보면은 뭐 열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 본다고 열 볼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말 들어보고 상황 다 보고 실은 본인이 아니면 본인도 보기 힘든데 맞아요. 정말 남이라면 다 알 수 없는 건데 내가 어떤 상처를 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쟤는 어떨 거야 어쩔 거야 판단 받는 거 자체에서 벌써 너무 속이 상해요. 막 맞아요. 변명하고 싶고 아니다 나 아니었다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데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좀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좀 될까요?
우선 자해한 상처를 무리하게 보려고 하거나 뭐 취조하듯 이렇게 캐묻거나 뭐 어떻게 했냐, 어디서 했냐, 왜 했냐, 막 이렇게 좀 막 질문을 따다다다 이렇게 하는 좀 그런 태도는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시기보다는 이 친구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 몸에 상처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못 멈추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서 자해를 하게 되는 건지 그거를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하고 좀 따뜻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힘든 건 없는지,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잘 들어주시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하면 네 몸에 스스로 상처를 냈겠니? 좀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아플 텐데 내 몸에 상처를 내야만 진정이 된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워요. 그만큼 얘가 너무 힘들고 뭔가 견디기 어려웠던 게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먼저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자해라는 행동이 아닌 그 자해 행동을 하게 된 감정에 초점을 두는 거죠. 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져 버린 자해 청소년들에게는 그 사소한 행동이나 강점에 대해서 자주 격려나 칭찬의 표현을 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약속을 해도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네가 힘들 때 내가 함께 있어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자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줄래? 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자해 청소년이 자해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그 특정 번호로 전화를 한다던가 손가락으로 이제 고무줄을 튕기는 것처럼 촉감 자극은 주지만 몸에는 좀 덜 손상이 가게끔 하는 자해를 대체할 수 있는 안 행동을 제시해 주시고 잘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제 그 자해를 하고 계신 청소년에게 말하면 좋을 것, 어떻게 하면 행동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장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힘들 때 들으면 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장, 말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런 말과 행동들 우리가 잊지 않고 좀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말은 인내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켜보고. 네, 사실 맞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울 때요. 막 한 번 이렇게 참았다가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때 참아야 돼요. 뭔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분들도 못 참겠어 하는 그 순간을 좀 참고 조금 더 지켜봐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댓글을 좀 읽어볼까 봐요. 우리 출석 체크를 센터장님께서 하셨었네요. 출첵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일체우 심조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한 분은 비대면 게스트 참여가 보네요. 그 한 분은 우리 센터장님인데요. 그리고 무예훈님께서도 또 오셨고, 삼성고 내일 점심 메뉴는 돈가스 30일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먹고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아, 그리고 민철홍 센터장님께서 노래 나갈 때 무슨 대화 나는지 궁금하다고. 궁금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방송국에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저희와 비밀 얘기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혜원님께서 우리가 그 스퀘어 신청곡 해주셨더니 외국 가수 아니었나. 팩 예린 이렇게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이 민철홍 팀장님께서, 아니 센터장님께서 예린 팩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아, 우리가 좀 무서워봤지만요. 사실 오늘 주제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말 한마디를 좀 꺼내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당사자 청소년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사실 하루 이틀 내에 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영화 보면은 되게 힘들었던 영화 주인공이 한 2분 뒤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영화가 아니잖아요. 해결하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걸리는데, 이런 상황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복디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참 무겁고 어떤 말 한마디도 좀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혼자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만큼 이제 사연 속 친구가 호소하는 이런 자해 문제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연 속 친구는 이제 본인 스스로 좀 나를 해치는 행동이 아닌 좀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절실해 보이는데요. 어렵지 않게 좀 혼자 생각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해와 관련된 나만의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뭔가 작성을 해보는 것이 좀 귀찮은 일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해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으로만 정리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다음 눈으로 보면서 아, 내가 이렇구나. 아, 내가 이랬네. 라고 내가 나에 대한 이해를 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자해를 하게 되는지, 되게 단계도 좀 철저히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엄마랑 싸우면 보통 자해를 하게 된다라고 사연 속 친구가 얘기를 하셨는데, 엄마랑 어떤 말이 오가면서 싸웠는지, 엄마랑 이제 싸우기 전에 상황은 어땠는지, 내가 방에 혼자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든가 어떤 트리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좀 상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주로 어떤 장소에서 자해를 하게 되는지, 뭐 내 방도 있고,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자해 충동을 느끼게 되는지, 엄마랑 싸우게 되더라도 뭐 똑같은 어떤 엄마가 하는 어떤 말에 그게 촉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너는 쓸모 없어. 이 말에 내가 가장 자해 충동이 느끼게 올라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트리거를 좀 발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주로 어떻게 자해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마랑 뭐 싸웠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자해를 한 이후에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자해한 직후에는 좀 진정되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엔 괜찮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자책감이 더 심해져요. 아, 또 했네. 네. 그래서 안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해 말고 이제 좀 대체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자해하는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네.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하고 나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장소나 시간, 뭐 보통 새벽에 내 방에서 혼자 있을 때 많이 해요. 그런 상황이나 장소를 좀 피하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꼭 일지를 작성해 보시고,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일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헐적으로 일기를 쓰는데요. 네. 그 일기는 너무 좋은 습관이시네. 아 정말요? 근데 기분이 좋잖아요. 일기가 몇 줄 안 됩니다. 오늘 칭찬을 받았다. 네. 내일도 잘해야지. 아자아자 화이팅 이러고 일기가 끝나요. 근데 속이 좀 상했다. 아 나 좀 할 말 있는데 못했다 하면은 그냥 한 바닥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면은 정말 나도 모르게 시원해요. 그냥 종이에 맞아요. 내가 적은 건데도 네, 누구한테 네. 말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힘들 때 종이에 쓰면서 위로나 해결의 한 단계를 그러니까 종이를 쓰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정리가 되니까. 네, 근데 일지든 일기든 어쨌든 내 스스로 나 혼자만이라도 아무 돈도 시간도 없어도 괜찮게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도 일지 정말 써보는 거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글로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거랑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정리 작업을 좀 해보는 거죠. 그렇게 좀 일지 작성을 토대로 자해 멈추기라는 목표로 이렇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 작성 내용 한 거 보면, 뭐 만약에 내가 커터칼을 쓴다, 자해할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날카로운 물건을 좀 멀리 하는 거, 뭐 칼이라든지 커터칼 이런 거에는 뭐 이렇게 보호막을 씌워 놓는다든지,
뭐 엄마한테 맡긴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좀 멀리하는 그런 차단하는 걸 좀 전략으로 세워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해를 주로 하게 되는 장소를 좀 피하거나 좀 사람을 찾는 안전한 장소, 자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해 대체 활동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고무줄을 튕긴다든가 그러면 촉감 자극은 주어지지만 내 몸에 상처가 남진 않거든요. 그런 좀 뭐 샌드백을 친다든지 이런 좀 건강한 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몸에 상처를 내더라도 순간적인 만족이 있을 뿐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나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대신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짧게 저희 3명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북디님 어떠세요? 저는 가장 좀 사실 방법은 많거든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제가 가장 추천하고 좀 방법이 좋았다 싶은 거는 산책인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일기를 쓰는 것조차도 그 방법조차도 이 펜들기조차도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정말 운동화 신고 나가서 한 바퀴 걷고 오는 게 가장 좋을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밥 먹는 것도 먹고 나서 후회될 때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걷고 오면은 그 아까 샌드백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조금이라도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나를 이끌었다는 그런 단련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산책을 저는 좀 기분 전환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두 분 어떤 거 하시나요? 박시영 선생님은 어떤 것을? 저도 일단 산책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저는 좀 뭔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 좀 잠을 주로 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일단 감정이 너무 주체할 수 없다 할 때는 좀 진정되게끔 잠을 잠깐 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계가 움직이고 있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방법들도 있죠. 내 몸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안전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스트레스 받는 일을 털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글을 작성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복디님처럼요. 몸을 해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적어보거나 자해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림을 그려서 내 마음을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게임을 하는 등 집중할 만한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나청 이야기 주제로 아마 오늘이 가장 조금 무거운 주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 진짜 현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좀 더 수면 위로 드러내서 이야기 나누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소감 간단히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혼자서 다 하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해를 멈추고자 하는 그런 내 목표를 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거를 스스로 믿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우리 혼자 이 과정 풀어나가기 어렵다면은 저희 상담복지센터 무료도 눌러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자해로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조그마한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기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여러모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더욱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알차게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마음 접하사 너무너무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